안녕하세요. 여행과 사진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방송 트래블레이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어원, 그리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실크로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행, 네이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거를 이렇게 글로 또 쓰려면 그게 또 글이 쉽게 안 쓰지죠. 어쨌거나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기억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의미를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또 궁금하고 해서 챗GPT에 물어봤거든요. 챗GPT에서는 여행의 어원을 어디서 찾냐면 그 한자의 어원에서 찾더라고요. 한자가 우리 여자가 이게 이제 깃발 아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깃발을 들고 모이고 진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라는 거는 최초로 한자에는 군인들이나 이렇게 무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군인들이나 무리들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 계속 뭐 한 군데 안 있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이제 여행이다.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고 뭐 이렇게 또 어느덧 이게 의미가 변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행의 의미가 된 거죠. ZPT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든 기억이 나요. 그때 여행가 몇 번을 소개도 한 적이 있고, 그거는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그걸 한 번 더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영상 위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붙이던데 난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밑에 자세히 보기에 링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이란 무엇인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정주용님께서는 이가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집을 떠나는, 집 나가는 즐거움이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블로그 하면서 저도 뭐 이가락이다 이렇게 많이 빌려 쓰고 했는데, 어쨌든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가락이다. 집을 떠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행을 뜻하는 단어는 많죠.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사전만 그냥 보고 이렇게 이해하지. 물론 뭐 사전 봐서도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살아봐야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책상머리 공부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사전을 찾아보면 여행을 뜻하는 단어가 4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어요. 트립. 트립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게 한 3, 4일 그렇게 집 나가가지고 잠깐 돌아다니다 오는 게 트립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단어는 참고로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혼자 쓸 수가 없고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두 번째 투어. 투어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여행 크면 이제 투어인데, 이게 뭐 좀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패키지에 쭉 깃발 들고 쭉 가이드 따라가지고 쭉 갔다가 구경 좀 하고 또 강제로 쇼핑몰 들어가서 물건 좀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언일 건데, 이거는 좀
우리가 다니는 여정하고 약간 좀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며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여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배낭 메고 가는 그런 여정이라기보다는 좀 뭐야 철학적인 좀 마식적인 여행이랄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주로 정신적인 여행이죠. 좀 인생의 긴 여정, 뭐 니체를 찾아가는 여정, 계속 좀 약간 좀 트래블하고 좀 우리 트래블이나 투어하고 좀 약간 그런 뭐라노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로 정신적인 뭐 그런 여정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뭐 여행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트래블이죠. 트래블 장거리 여행 주로 뭐 국내 여행하는 것보다는 외국 쪽으로 이렇게 장거리 좀 한 열흘 이상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장거리 여행을 우리가 트래블이다. 배낭 메고 밥도 해먹고 뭐 민박도 하다가 호텔도 자다가 뭐 자기 뭐 편한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여행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죠 트래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 예, 뭐 이름을 트래블 엣이라 지었거든요. 뭐 투어 엣 이렇게 안 짓고 트래블 엣이라고 지은 것은 일반적인 여행이죠. 여행 하면 제일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트래블이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이 트래블 엣 느낌표 탁 찍는 거 우측에 이렇게 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다를 알 수는 없고 이 중에 조금 트래블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래블의 의미가 뭐냐. 제가 뭐 여행학 인문학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공부하는 거는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고 찾아서 독학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뭐 가본 것도 긴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난 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약간 이렇게 틀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보다 뭐 가방끈 길고 뭐 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가방끈 학위 이런 걸 다 익혀주잖아요. 뭐 잘 몰라도 그냥 학위만 따면 권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좀 책상머리 앉아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여행 뭐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 저처럼 뭐 배낭 메고 수십 년 돌아다니고 한 사람이 여행 의미 이야기해봐야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죠. 그래서 참고로 뭐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의 의미, 어원을 따지면 대체 여행이란 단어는 트래블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찾아보니까 트리팔리언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TRI 이거는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테사는 4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틴어에 보면 뭐 3개, 4개 이런 뜻하죠. 트라이앵글 뭐 삼각형 트라이앵글 그잖아요. 트라이는 3개다. 트라이팔리움 팔리움이라는 단어가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기둥이죠. 우측에 이 그림 보면 그거 뭐 우리 시골에서 그 나무 깎아가 이렇게 곡괭이로 쳐박아 있는 그 말뚝 있잖아요. 나무 말뚝. 그런 걸 이제 팔리움 캐는 거더라고요. 이 팔리움을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옛날에 고대에 이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좀 고문을 할 때 쓰는 거죠. 뭐 로마 시대 영화라든가 뭐 옛날 영화에 보면 주로 나무에다가 많이 매달고 하죠. 그래서 우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나무 말뚝이 3개를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가 3개를 해서 사람을 딱 이렇게 큰 대자로 묶죠. 그래가지고 이제 때리고 뭐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트리팔리움이다. 즉 3개의 말뚝이다. 즉 그 트리팔리움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상당히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좀 그런 걸 의미하죠. 근데 여행은 즐겁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단어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시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말이 오다가 어쩌고저쩌고 뭐 세월이 흐르고 뭐 사람의 입을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고대 프랑스에서 이게 좀 말이 좀 이렇게 트라바이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엘리야를 붙여봐 트라비 뭐 이렇게 타비 발음을 들어보면 타비이라더라고. 그 타비가 뭐냐? 고대 프랑스어인데 좀 고통을 주다 이런 의미죠. 고통, 뭐 일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일하는 게 힘들죠. 고통이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봤는데 요즘이야 뭐 트럭트럭하지만 옛날에 그 전부 다 그 소 몰고 전기 갈고 탈곡기로 할 때는 일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하는 게 고통이다. 가혹한 노동을 하다. 여행을 하다 이런 단어로 쭉 쓰여오다가 1300년대죠. 14세기경에 와서 이게 영어권에서 이제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트래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힘들게 이동하다, 힘들게 여행하다, 이런 의미를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다, 여행하다, 여행하는 게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데 왜 힘드냐? 힘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게 이제 뭐 밥에 먹고 이걸 떠나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차 끌고 찌륵 칠북칠북 거리는데 솥단지 싣고 지게 지고 지게가 아니지 참 유럽은 배낭을 맸겠죠. 이거 하여튼하고 머리 이고 지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14세기경에 트래블이다. 이건 힘들게 여행하는 거다. 왜 힘드냐? 이동이 힘들어서 힘들게 여행하는 거다. 그래도 즐거움이 좀 있죠. 어떤 집을 나가는 건 즐겁잖아요. 즐거움은 조금이고, 고통은 컸죠. 여행이라는 게 14세기경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세기에 전기기관차가 발견되고, 또 이렇게 자동차가 발견되고, 발견이 아니라 참 발명이죠.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발명되고, 또 집차가 나오고,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19세기경에 이 단어가 이제 즐겁게 여행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즐겁죠? 차 타고 드라이버 오토바이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타고 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옛날 미국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멋있게 가잖아요. 가오도 나오고 좀 남자다움도 있고 멋지죠. 그래서 19세기에 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비행기, 배, 타이타닉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걸 이제 동력 선을 타고 동력 정치를 타고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여행이다. 그래서 트래블이다. 그래서 지금은 집 나가서 즐겁게 돌아다니는 게 여행이다. 이렇게 트래블의 정의가 현대사회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는 고통에서 지금은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여행 가면 관광객이냐 여행자냐 약간 좀 구분스럽잖아요. 우리가 트래블러냐 투어리스트냐 어차피 지금 나와 돌아다니는 거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트래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모험과 경험을 이렇게 찾아놨었죠.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투어리스트는 좀 소극적으로 좀 흥미나 이렇게 좀 재밌는 게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투어리스트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보다는 각자가 여행을 해보고 느끼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느낌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여행에 대해서 의문을 알아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여행 좀 멋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또
수많은 여행자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면 뭐 보통 여행해서는 안 되죠. 저처럼 이렇게 뭐 설렁설렁 휴가 때 한 번씩 갔다 와서는 뭐 티도 안 나죠. 좀 직업적으로 해야 이름을 날리죠. 뭐 요새 우리 여행 유튜브 보면 요즘 뭐 여행 유튜브에 좀 유명한 우리나라도 여행 유튜브 유명한 사람 몇 명 있대요. 뭐 젊은 분들 같은데 제가 한창 여행할 때 유치원 다니는 정도로 저하고 세대 차이 나지만은 여행은 제가 훨씬 일찍 출발하고 했지만은 뭐 그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여행가가 되었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감으로 코너에서 여행해서는 유명인이 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뭐든지 빛을 보려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되려면 영혼을 갈아 넣고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지. 뭐 대충 소극적으로 해서는 빛도 안 나죠. 그렇게 사라져간 여행자가 수천만 명이 되겠죠. 그러나 역사의 길이 남는 여행가로서 이름에 남는 사람 제가 한 둘, 셋, 넷, 5명 정도로 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 4, 50분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야기하면 재탕이 될 것 같아요. 바람직한 거 안 같고, 요 5분에 대해서는, 링크해놓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무제 때, 그 기원전에는 여행자, 왜 여행자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문여행이죠. 고문 출장 다니신 분. 그러나 요즘 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행자를 봅니다. 중국 한무제 때 그 장건, 그리고 신라에서 태어나서 당나라를 건너가서 스님이신 그 해초 스님, 당나라 때 중국에서 인도를 갔다 오면서 그 책을 지었죠.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남겼죠. 그게 뭐 왕모천적국제인데 그 해조 스님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 칭기스칸 손자 그 뭐야 그 쿠빌라이하고 이렇게 좀 밑에서 오랜 관료 생활을 한 그 베네치아 출신 마르코 폴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스웨덴의 위대한 여행가라고도 하기고 위대한 탐험가라고도 하는데 그 스벤 헤딘, 뭐 탐험가와 여행가의 좀 경계가 아주 좀 애매하죠. 이 스벤 헤딘 같은 분은 여행자이면서도 거의 제가 봐도 이 탐험가 같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여성 여행자, 이분 여성인데 알렉산드라 데르드님. 이렇게 저는 늘 여행을 이렇게 여행자를 이렇게 뽑으면 이 5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여행하시는 분들에 따라 또 다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행자로서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 훌륭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5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실크로드 여행. 그 많은 여행이 있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크로드 여행입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뭐 봐보신 분은 알 거예요. 딱 보면 느낌이 이 양반은 그 실크로드를 참 좋아하는구나, 여러 여행을 실크로드 쪽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실크로드 여행을 처음 시작한 거는 한 2009년도, 8년도가 그때 좀 됐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당히 늦게 출발한 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를 할 틈이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신입사원이 되잖아요. 신입사원이 되고 하면 직장의 어떤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일도 파악해야 되고 또 뭐 군대로 따지면 그 쫄병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등병부터.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비고 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자기 어떤 취미생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직장생활 한 몇 년 동안은.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러더라고. 요즘은 뭐 워낙 자유스러워가지고 뭐 신입 직원이 뭐 다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그렇고 제가 다니는 직장도 보면 뭐 새로운 뭐 처음 들어온 직원들도 아주 편안하게 잘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도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시대 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좀 직장생활 초년기에는 좀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어쨌든 거나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좀 세월을 많이 보내다가 제가 한 30대 한 뭐 중반이나 돼가지고 이제 여행에 좀 눈을 뜨게 됐어요. 상당히 늦죠. 요즘에 보니까 뭐 유튜브 보면 뭐 20대 뭐 초반 뭐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이렇게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이만 먹었지 완전 여행은 초짜지요. 요즘 뭐 젊은 애들보다 뭐 여행에 대해서는 더 쟁뱅이죠. 어떤 간에 뭐 이건 시대예요.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실크로드에 첫 꽂힌 게 2009년도쯤인가 그때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많은 중에 왜 실크로드를 발을 디디냐면 제가 그 좀 30대 2008년도쯤에 몸이 되게 좀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스트레스, 과로, 맨날 밤늦게 뭐 2시, 3시 집에 가서 늦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좀 가게 됐어요. 병원 입원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마음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특히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입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좀 생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완전히 무슨 뭐 기계다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뭐 일하는 날 절반이고 그래 완전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살아본들 참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 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부자 돼야지 뭐 월급쟁이는 부자 될 수 없잖아요. 결국 밥 먹고 사는 게 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자 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으려고 이렇게 영혼을 탈탈 털리면서 서러져 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대한 한번 느낌표가 딱 생기더라고. 느낌표가 이렇잖아. 패션마크가 딱 생기더라고. 이게 내가 인생을 맞게 살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좀 고뇌를 했죠. 뭐 아마 직장 다니면서 제 시대 직장 다니면서 저 같은 생활을 해본 사람도 저는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요즘 뭐 직장 생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꿀빠는 것 같아요. 뭐 출근 시간도 뭐 일찍 출근 안 하고 퇴근도 10시 때 가면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되도록이면 휴무를 즐기고 물론 직장에 따라 안 그런 직장도 있고 뭐 그런 직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할 때보다는 이거 완전히 뭐 꿀 빠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완전히 꼰대 세대로 이제 또뭐 쪼임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꼰대, 사회에서 살아야 꼰대로 취급당하고 마는데 취급당하든 말든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어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도 워커홀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일을 열심히 하되 영혼이 탁탁 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사진동호회 선배님이 좀 조언을 해주고 또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실크로드 쪽에 여행을 관심을 갖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크로드 여행에 좀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술도 못 먹고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독서지요. 늘 영문고, 교보문고에 책을 깨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 보고 이랬으니까 책은 뭐 많이 봤죠. 어쨌든 간에 그때 감명 깊게 읽은 그 실크로드의 악마들 제가 뭐 유튜브에도 몇 번 소개했죠. 뭐 책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를 읽고 또 뭐 여러 실크로드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실크로드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얼마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뭐 30년이 걸릴지 뭐 내 죽기 전에 다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실크로드를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실크로드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파악을 한 게 뭐냐면 그때는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실크로드라고 하면 역사 공부 해보신 분 다 아시죠? 중국의 고대 도시부터 고대 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수도로 자리 잡은 장안, 요즘은 시안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화서해랑을 지나서 난주를 지나서 둥항에 달하죠. 그림에서 보면 그려놨죠. 둥항에서 이제 두 갈래를 갈라지죠. 두 갈래. 외부는 또 세 갈래를 갈라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 보고 어떻게 갈라지냐면 타림 분지를 기준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렇게 삥 두르는데 남쪽으로 삥 두르는 게 있고 북쪽으로 삥 두르는데 이걸 이제 천산남로다, 천산북로다. 그래서 둥항에서 찢어져서 딱 어디서 만나냐면 카슈가르라는 데서 또 다시 만나요. 천산남로와 북로가 그래서 이제 카슈가르인데 옛날 해조선님이 쓴 그 왕호천주 국전에는 이 소록국이라 나와요. 소록국이죠.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식 도시 이름은 카스입니다. 카스. 유구르인들에게는 카슈가르고 보통 여기서 이제 천산을 넘어서 페르가나를 지나서 사마르칸트, 부하라, 메르버, 테헤란, 바그다드, 팔미라, 안티오크, 앙칼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실크로드인데, 이 기나긴 여정을 다 할 수가 없죠. 직업 여행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찔끔찔끔 다니는 여행자들은 속된 말로 애기서만 가는 거예요. 이 긴 거리를 다 달려보면 좋겠지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실크로드의 어떤 채취와 향기가 묻어나는 그리고 역사의 땀방울이 발자취가 배인 그런 곳만 뽑아서 가보는 게 직업을 갖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게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직장인으로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실크로드에 가장 그 정취를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또 보기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그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둥항에서 카슈가르까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의 악마들 책에 제가 영향을 받았죠. 거기 보면 둥항 스쿨에서 사막 바람을 낙타를 끌고 이 카슈가르까지 가는 그게 정말 어려운 길이다.
그리고 이제 카슈가르에서 또 이런 길이 있죠. 어디로 갔냐면 아까 페르가나를 거쳐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파미르온 쪽으로 가는 이 길도 상당히 어렵고 실크로드 이 대상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해안이 어린 그런 길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길은 해초 스님이 천축을 갔다 올 때 다녀온 그런 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역사성을 좀 더 부여를 했죠. 물론 이제 카시가르에서 떠나서 페르가나와 사마르칸트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인 그 쿤제라 고개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 홍찌라퍼라고 하고 여행자들 대부분 이제 지도에는 쿤제라 패스라고 되어 있죠. 그 쿤제라 패스를 넘어서 소소트 파키스탄 그 뭐야 소소트 훈자 길기트 이슬라마바드 이렇게 여행길이 또 이어지죠. 그래서 이슬라마바드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카불을 가서 메르브로 가는 루트가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이슬라마바드에서 라호로 해서 뭐 인도의 그 라다크 레이까지 가는 그런 루트가 있고 그러니까 실크로드 고대 실크로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게죠.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줄, 3개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달리고 알려진 길들만 압축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 지도에 그려놓은 이런 길들이 대부분이 문서상으로나 유튜브상으로나 인터넷상에 많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여기에 실크로드라고 하면 다 가보는 게 좋은데 다 갈 수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진한 루트 좀 선이 좀 가는 선보다는 진한 루트로 가보는 것이 진정한 실크로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가보고 싶은 것은 아직은 못 가봤는데 여기 이제 이 지도에 제가 가본 것은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막 5분의 1 될까 말까인데 진짜 제가 꼭 예전부터 가보고 싶은데 이게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왕호청축전을 보다 보면 이 부하라가 자주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박타라라는 것이 있어요. 박타라. 그 왕호청축국전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늘 좀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데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땅이잖아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뭐 국가적으로 뭐 공무원들, 뭐 외교관, 뭐 좀 정책적으로 가시는 분 빼고는 여행자로서는 상당히 좀 가기 어렵다. 중앙아시아 갔을 때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자가 안 나오는데 타지키스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비자가 나온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었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곳이죠. 근데 뭐 그거를 어기고 뭐 들어가서 뭐 나 갔다 왔다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뜻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못 들어가봤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다 오면 몇 년간 미국 비자가 안 나온다는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사실인지 모르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꿈꾸고 있었는 게 뭘 꿈꾸냐면 그 아르헨티나의 그 이수아이아에서 남미에서 출발해서 바이크를 타고 그 태평양 칠레로 돌아서 그 해안가를 돌아서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알래스카까지 한번 달려보는 그 꿈을 2005년도 그때 제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열심히 다닐 때 그때 나온 영화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그 영화가 나오고 그때 제가 오토바이에 완전히 미쳐 있었을 때죠. 반 미쳐 있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 꿈꿔왔는데 그 꿈이 사그라들지도 않고 계속 그런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수아이아에서부터 그 카나다 그 알래스카 그 앵카리지까지 한번 달려보겠다.
아직도 뭐 도전을 못 해봤는데 그 마음에 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게 금방 실현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비자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해가지고 저 서해안 저 캘리포니아 저 완전히 바닷가를 쫙 태평양하고 이런 해안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미국 비자 안 나오면 절반을 못 가는데 이게 그래서 젠테 그때 아프가니스탄 여행은 언젠가 이렇게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와서 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여기를 제가 늘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때 내가 타지키스탄 갔을 때가 18년도니까 한 7년 지났죠. 근데 아직 뭐 여행이 자유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언젠가 여행이 좀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가 있다면 이 박타라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메르버 거기 가서 메르버가 보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 실크로드 이게 지도를 보면 어떤 지도를 봐도 메르버에서 다 모여요. 그때부터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테헤란에서 저 이스탄불까지는 딱 외통수 길이에요. 길이 외통수인데 그 전까지 메르버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르버가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상당히 저 어떤 물리의 중심지가 아니겠냐. 아니면은 길이 거리밖에 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통수 길이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가본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또 이러면 늘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2018년도에 파미르본 여행할 때 보려고 책을 사서 이게 이 책을 봤는데 이 책하고 그 뭐 왕호 천추국전하고 뭐 별의별 걸 계속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다 보면 그 여행에 대한 좀 뭡니까 의기도 또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이제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퇴직할 때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 실크로드를 꼭 여행을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자꾸 식어가는 게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거예요. 진짜 제가 퇴직을 해서 이제 시간이 나고 갈 만한 여건이 될 때는 이제 의지가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게 늘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요 지도를 또 다른 걸 보면 그 노란 선을 그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노란 선을 그어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무제의 명을 받고 서역으로 떠나서 서역을 개척한 그 장건의 이동 루트예요. 흉노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체포 압송됐다는 걸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여행을 가려고 한 게 잡혀가지고 체포돼 갔기 때문에 의도적인 여행지는 아니지만 어떤 간에 이 지도가 그 당시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이동로가 이렇게 대단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원전에 이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도 중원 서쪽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기원전에 뭐 그거 알겠습니까? 뭐 지구가 둥 건지 지구가 뭐 네모난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세계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원전에 벌써 저 박트리아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 아랄해 밑에 사리다리아 강을 지나서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참 대단하죠. 요즘 뭐 집차 타고 뭐 카메라 메고 돌아다니는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여행자로 하기에는
좀 남사스럽습니다. 쪽팔리고 저도 뭐 유튜브에 뭐 트래블러 일에 자주 쓰는데 이 뭐 진짜 아까 스벤 헤든이나 장건이나 뭐 마르코 폴로 뭐 이런 분들의 여행한 거에 비하면 어디 뭐 여행자라 뭐 명함도 못 내미죠. 여행자란 말도 부끄러워 못할 정도죠. 그 실크로드 여행은 상당히 좀 제가 여행지로서 매력을 느꼈고 매력을 느낀 이유는 좀 직장 생활에서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런 뭐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고뇌하고 그런 시절에 실크로드 여행을 처음 시작했고 또 그때 함께 여행했던 것들과 아직도 이렇게 교훈을 주고받고 직접 못 만나면 그분들의 또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제가 봤을 때 인생에서 최고의 즐거움은 여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뭐 다 다르죠.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고소업 친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지만 저는 어떻든 간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고 살아가는 재미를 주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여행만큼 좋은 것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트래블러가 늘 제 꿈이고 블로그나 영상에 트래블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뭐 여행도 여행 끝자는 여행자로서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여행자라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내가 또 더 여행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죠. 오늘 뭐 그냥 시간이 나가지고 두서없이 여행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봤고요. 이제 파키스탄 여행 갔다 온 걸 영상에 다 올렸기 때문에 37편인가 38편이라는 대서사시를 마침으로 해서 끝을 냈고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지난해 가을인가 그 중국 그 운남성에 잠깐 갔다 온 그 영상을 또 편집해서 좀 올려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고민이 있는 게 모터사이클을 사야 되는데 할리 데이비슨 883 쪽으로 사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산다는 건 다 중고품이죠. 저는 가브레트 엔진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오토바이는 할 수도 없고 최소 20년 넘은 오토바이를 사야 되는데 할리 데이비슨 883을 생각하고 있는데 883이 하나가 안 좋은 게 그게 기름 탱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름 탱크가 적고 이게 또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할리 데이비슨은 그래서 여행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오토바이인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타면서 늘 그 할리 데이비슨에 푹 빠졌단 말이에요. 그 엔진 배기음이라든가 또 할리 매너스의 좀 프라이드도 있고 이랬는데 또 뭐 이렇게 다른 뭐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니까 좀 갈등도 생기고 그때 정답은 뭐 BMW라든가 혼다라든가 트라이엄프라든가 로얄 엔필드 정도에서 기름 탱크가 좀 큰 거를 사서 그리고 고장도 안 나고 탄탄한 그리고 또 외국에 갔을 때 정비소에 갔을 때 부품이 다 있는 그런 글로벌적인 오토바이를 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마음이 할리 데이비슨하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지금 그게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 해결되겠죠. 뭐랍니까? 여행자의 의원, 여행자의 의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 제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꽂힌 실크루트, 아직도 진행 중인 실크루트 여행에 대해서 잠깐 품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나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